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공급망 교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분명히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걸로는 보여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중국 상해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거. 그 SCFI라고 하죠. 상하이 쇼핑 지수, 운임 지수. 요거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소소소소소소 연초 이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공급망 교란이 해운 쪽에서 좀 풀리고 있구나. 특히나 이제 비슷한 이제 같은 결로 보일 수 있는 게 미국 서부항의 컨테이너선 적체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1월 하순에 피크를 찍고서는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쭉. 이게 제일 최근 데이터거든요. 쭉쭉쭉 내려왔어요. 여기다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노동참가율도 고용시장에서 보시면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 여기까지 보고 있으면은 공급망 교란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해소되겠네. 이제 곧 있으면은 쭉쭉 내려오겠다. 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전히 공급망 교란에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원래 피크에서 살살 내려오기 시작할 때에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반응이 늦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표에서 알 수 있는 게 ISM 제조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좀 내려오고는 있는데 최근월에 보면 다시 또 좀 올라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쪽의 물가지수, 이거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공급망 교란과 관련 있는 ISM 제조 공급자 인도지수인데요. 요것도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최근에 또 살짝 반등. ISM 서비스업 공급자 인도지수도 보시면은 좀 내려오는 듯 하다 최근에 또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SM 보니까 좀 헷갈린다는 거죠. 이거 최근에 보면 오히려 급락을 좀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좀 더 디테일하게 그 ISM 지표들은 나오면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의 멘트가 나옵니다. 보면은 공급망 여전히 엉망, 그 다음에 뭐 공급이 계속해서 문제, 그 다음에 해상 화물 조달 여전히 큰 과제, 그 다음에 그 부품 가용성이 문제, 그 다음에는 지속적 공급망 문제 한해, 공급망이 여전히 문제, 그러고서는 그러나 반도체 칩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 그 다음 서비스 쪽도 보시면은 여전히 그 임금 인상, 운송 문제, 노동력 부족, 원자재 증가, 우리의 문제. 예술 쪽만 좋아요. 3월부터 크게 증가할 거다. 공연이나 이런 게. 그다음 농업, 임업, 수렵 쪽에서도 그 공급망 문제는 계속해서 비용 증가 초래. 건설 쪽에서 사전 공제 없는 가격 인상이 발생할 정도로 공급망 문제. 자, 교육 서비스에서도 노동력 부족, 공급망 제약. 금융 및 보험에서도 보면은 직원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지연. 뭐 다 이래요, 지금. 다. 그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한 공급망 문제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그 북미 쪽에 지금 항만 혼잡, 이게 지금 인덱스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서부항이라는 거죠. 메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상해에서 서부로 가는 거 SCFI, 그 다음에 미국 서부항의 컨테이너 적체, 요건 둘 다 내려오는 걸로 좀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 지표는 또 이스트 코스트하고 웨스트 코스트를 나눠놨어요. 그래갖고 서부항은 밝은 파란색입니다. 밝은 파란색은 내려오는 게 맞아요, 좀. 근데 짙은 파란색인 동부항은 오히려 지금 하늘 높이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적체 현상을 볼 때 서부항 자료만 계속 보잖아요. 그럼 내려갈 것 같은데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기업들도 우는 소리 하고. 근데 보니까 미국이 서부에서만 수입을 하냐? 아니라는 거죠.
동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동부 쪽은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공급망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백투 베이직이라고 이럴 때에는 또 연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연준이 참 흥미로운 자료를 올 초에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가 보는 공급망 교란 지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1월 4일 날에 뉴욕 연준에서 공급망 교란을 판단하는 새로운 지표인 GSCPI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바로미터랍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를 저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그래갖고서 뭐 요렇게 뭐 자료들의 기준은 뭐고 트렌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쫙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욕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볼 수가 있는데, 자, 뭘 참고했냐, 이 지수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BDI가 들어가요. 건화물 운임 지수 BD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 운임이 들어갑니다. 이 그 할펙스 인덱스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항공화물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미국하고 아시아 간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미국하고 유럽 간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측정을 이제 이걸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주요 수출국의 PMI 생산자 지수죠. 이거 이제 주요국들은 누구냐 하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영국,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해가지고서 그 세 가지를 본답니다. 복합적으로. 하나는 인도 시간, 하나는 주문 잔고, 하나는 구매 재고. 인도 시간은 당연히 뭐 공급망 교란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주문 잔고가 계속해서 높으면 이건 수요가 좋다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수요가 좋은 거고, 아직까지 이게 해소가 생산이 제대로 돼서 안 나가고 있다는 거니까 공급망 교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 재고도 재고 수준을 보면은 공급망 교란에 대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요거를 다 짬뽕을 해가지고 지수를 만든다는 건데, 종합을 해보면은 배로 가는 거 지금 교란 나오는 거 이제 원부자재하고 완성품,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공으로도 많이 실어 나르니 항공 교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생산자들이 어떻게 느끼냐, 주요국들의 인도시간, 주문잔고, 재고 보자라는 겁니다. 자, 1월에 발표했을 당시에 연준이 제가 볼 땐 자신만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숫자가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 12월에 각국이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1월 4일에 이거를 새로운 걸 발표를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BDI는 이 당시에 내려오고 있었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왠지 이때부터는 내려올 것 같았고, 그쵸? SCFI나 이런 거 화물 적자 풀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항공 화물도 좀 내려오겠지. 그 다음 PMI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ISM에서 그런 게 좀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요, 3월 초에 발표된 2월까지의 데이터로 만든 걸 보시면은 1월, 2월 해갖고 내려왔어요. 그죠? 이게 내려왔습니다. 뉴욕 연준이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기대한 바였겠죠. 그쵸?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거는. 네. 네.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이제 1월, 2월 데이터가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인플레를 우리가 좀 해소를 향후에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3월 지표부터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진짜 내려오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BDI입니다. BDI가 보시면은 작년 10월 때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살짝 또 올라가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또 2월 중순부터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 춘절 이후부터 다시 생산을 하나 봐요. 그쵸? 그래갖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1월, 2월 달 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3월 달 거부터는 이대로면은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보기에는 공급망 교란이 다시금 조금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3월 지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그 SCF에만 너무들 보시는데 컨테이너 지수 보시면은 진짜 전체 이제 8개 그 배 사이즈의 그 복합적으로 해갖고서 이 컨테이너 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올라가다가 연말에 살짝 내려오는 것 같더니 1월에도 내려오는 것 같더니 다시금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다시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태평양 운임 빼고는 지금 다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은 그 이제 연준의 서플라이 인덱스가 프레셔 인덱스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그 청에서 미국에서 발표하는 항공 운임 지수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거죠. 이제 그 에어프라이트에서 인앤아웃 하는 거 유럽하고 아시아 쪽. 이게 보시면은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플러스고 이게 다음 주에 또 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상당히 좀 시차를 두고 나온 지표인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이게 반복됐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근의 경향이 어떠할까? 한 번은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발 이슈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지지난주인데요. 아시아 유럽 간 항공 해상 운임 급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3월 첫째 주 공급 축소로 급등했다. 항공 운임이요. 지난주 운임 지수는 중국 유럽 노선에서 80%나 급등한 80%나 급등을 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전쟁 위험 부가료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시아 노선에 대해 키로당 0.2달러를 새롭게 부과를 하기 시작했다. 해상도 급등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 대한 서비스 중단 선사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부 선사들은 아시아 유럽 항로에 그 40에서 50달러의 전쟁 위험 부가료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운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 됨에 따라 해상 운임 상승세가 당분간 가파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간 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경유해 유럽으로 수출되었던 이제 철도 운송으로 인한 물량들이 있었던 거죠. 네. 태평양 항로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전주 대비 4%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제일 최근 주죠. 제일 최근 주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또 여기서는 나왔느냐. 해상 운임 급등 현실화가 되고 있다. 자, 상해 북유럽 노선이 3월 들어 현재까지 34%가 급등했다. 팬데믹 이전에 2.35달러였는데 지금은 8.37달러로 올라도 너무 오른 상황이다. 이는 러시아의 영공통과 제한 조치에 따라 공급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역시나 전쟁 위험 부가료가 도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가가 오름에 따라 유류 할증료도 올라가고 있다. 아시아 미국 노선 운임도 최근 40%나 올랐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국에서 홍콩에 대한 트러킹 공급 축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해상 운임도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같은 이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3월부터 나오는 연준의 그 서플라이 그 체인 프레셔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가 좀 자목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의 PMI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미국의 ISM에서 그 PMI 쪽에서 ISM의 요 지표들이죠. 세 가지 보는 거. 인도 잔고, 재고. 자, 주문자 인도 관련해서는 그 전월 대비 오히려 숫자가 올라갔어요, 지금. 재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그치만은 내려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잔고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마도 추가적으로 공급망 교란 관련된 인덱스의 상승이 보인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뭐 이제 하여튼 가파르게 계속 내려올 건덕지는 일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거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이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폭스바겐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코로나보다 더 악영향이다. 자기네가 지금 생산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폭스바겐뿐만의 지금 얘기는 아닌데, 폭스바겐 얘기 하나만 더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불안, 일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수주를 중단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걸 떠나서라도 반도체 문제가 차량용은 원래부터 심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약간 뭐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아차가 이제 반도체 난으로 내비게이션 순정 빼면 한 달 내 출고해 주겠다. 근데 내비 빼면은 기능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BMW는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그 BMW 우리나라에서 차량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인가요? 이거 적용된다는 썰이 있던데, 블루투스, 어라운드 뷰, 디스플레이 터치, 통풍 시트, 킥모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두 옵션에서 제외가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이 보시면은 이제는 500명대 이상이 막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한 번씩 툭툭 튀어요. 그러다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는 조금 심상치 않아 보여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중국 확진자 폭증하자 신속 항원 검사 허용. 지금까지 중국이 신속 항원 검사를 허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급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말은 중국이 그 중국식의 위드 코로나로 지금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비자발적으로 가는 지금 경로인데, 어쨌든 중국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실 코로나의 원인은 중국이다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 코로나를 가장 잘 관리한 데도 중국이긴 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뭐 한 명 나오면 전도시를 다 검사를 해버리고, 그러고서 괜찮다 그러면은 마스크 다 벗고서 뭐 생산도 막 하고 그랬단 말이죠. 소비도 하고 다니고.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다 터지면, 그러면 여기저기 공장들 세운 데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거죠. 코로나로. 그래서 중국 쪽에서 뒤늦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오미크론 나와가지고서 코로나 종료 시점, 엔데믹 시점을 얘기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부터 또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99%가 그 오미크론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 전에 것들이 유행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델타 이런 게 막 섞여 나와요 지금. 그러면 델타, 오미크론은 그 치명률이 낮지만 그 앞에 것들은 치명률이 다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명률 높은 애가 퍼지기 시작하면 중국은 또 틀어막을 겁니다 아마도요. 여기서 잠깐 86번가가 1월 초에 얘기했었던 2022년도 10 서프라이즈 예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죠. 중국이 가장 늦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는 백신을 맞거나 걸려서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해소를 할 것인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약한 증상, 여기에 백신 맞은 것까지 더해서 면역 획득 과정을 거친 반면에, 중국은 지금 이것들을 안 맞았고 거기다가 백신도
서구권의 백신들이 아니라 자국 백신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면역 달성이 지금은 가장 되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워낙에나 성공했고 서구하고 차별화 짓는 중국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내세울 거리였어요. 그러니 더더욱이나 위드 코로나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제일 늦게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될지는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여기에 지금 한 발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이거 페이지 평김에 2022년도 텐서프라이즈 86번가가 선정한 거 보시면은 2번 10% 이상의 증시 하락 왔죠, 그쵸? 2번은 일단은 맞았고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거다. 이것도 맞았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4차례 이상, 이제 뭐 7차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뭐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사실상은 맞았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절상한다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6번이 주요 분쟁 지역에서 물리적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중국, 남중국해, 대만 꼽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생해서 이것도 맞춘 게 됐네요. 한국식 주주행동주의가 본격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저는 뭐 SM의 요번에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일단은 절반 좀 맞춘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뭐 추가적으로 오너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아직 안 나타났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2의 린든 존슨이 될 것이라는 평이 우세해진다. 이건 이제 구조적 인플레를 일으킨 대통령이란 뜻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 발 걸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삼성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선다. 이거 아직 안 일어났죠. 그 다음에 머스크가 정말로 은퇴하나? 소위 예적금, 풍차 돌리기가 다시 유행할 것이다. 12번은 맞아요. 그쵸? 지금 이제 또 특판 잘 팔리니까. 11번은 아직 안 일어났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 지금까지로 봤었을 때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뭐 이거 0.5로 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맞은 것 같아요. 둘, 셋, 그 다음에 뭐 이것도 0.5로 해주죠. 그쵸? 그럼 앞서 거랑 합쳐서 4개, 5개, 그 다음에 6개, 요것도 일단 한 0.5. 그래서 지금 일단 절반 이상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딱 절반 맞췄거든요. 네, 그냥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옆길로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급망청 보면, 그러면은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86번가가 하는데 좀 좋은 소식은 없냐, 공급망 관련해서. 자, 공급망 교란의 대표 주제였습니다. 미국 중고차 지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요, 지금 보시면은 2월 달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그전에도 하락하다 다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랬던 적이 있기는 해서 아직 뭐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살짝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급망 교란 문제의 해결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코로나 이후 세계 공장 역할을 더 많이 해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엔 더 많이 해야죠. 중국이 오히려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준이 좀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자체 개발한 공급망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마 다음 주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플레가 지금 높기는 하지만 공급망 교란이 주요 원인이었고 이게 좀 내려오고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22에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이런 얘기를 이번 회의에서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2월까지로 보면은 맞아요. 근데 3월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3월달 지표가 나오게 되는 4월부터는 이게 다시 올라가네?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연준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거는 바로 자기네가 새롭게 만든 지수를 보고서 저게 내려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게 다시 올라가면 연준은 그러면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또 의견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래서 5월 회의가 상당히 매파성을 띌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은 판단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차라리 공급망 교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또 약간 해결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결이 가속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시장은 바로 그 생각합니다. 야, 너 3월 안 받니? 지금 너네가 말한 것처럼 흘러가면 3월부터 당장에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업데이트를 최신판으로 해놓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너네 그렇게 하다 큰 코 다친다? 라고 시장은 목소리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판의 가능성을 좀 높여놨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망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